오늘 낭독할 책은 티머시 골웨이 지음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입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3장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1장 몰려오는 불안 알아채기, 2장 불안을 깨부수고 행복에 다가서기, 3장 불안에서 벗어나 제대로 행복해지기, 이렇게 3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제가 1장부터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낭독하겠습니다. 첫째 날, 불안의 참모습.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려오는 말이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불안해한다. 화재, 홍수, 지진의 가능성에 몸을 떨고 휘발유 가격, 생활비, 해고의 위협에 시시각각 직면한다. 은행이 파산할까봐 두려워하고 나날이 무너지는 건강도 근심거리다. 걱정이 일상이 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소식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경제가 붕괴되고 주택이 압류되었다는 보도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테러와의 전쟁, 기아와 환경 파괴에 관한 뉴스도 낯설지 않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벌인 말싸움, 자식 키우기의 버거움, 과중한 업무, 아직 내지 못한 신용카드 대금, 때때로 엄습하는 두통, 눈과 귀로 밀려드는 세상 사는 불안을 한층 가중시킨다. 불행한 사실을 언급하자면 불안은 줄어드는 법이 없다. 일단 이런 상황에 놓이면 행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쉽게 화를 내는 상태가 된다. 불안은 우리를 압박하고 그런 상태는 긴장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압박과 긴장을 삶의 일부라 여기게 된다. 에드 한젤릭을 찾아온 환자가 단번에 이런 말을 했다. 긴장이 없는 삶은 어쩐지 허전할 것 같아요. 압박감이 경쟁력을 드높인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 코칭을 받겠다고 찾아온 이들 가운데 사업가들이 종종 이런 태도를 보인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죠. 자신을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해요. 사실 이건 그 사람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4시간의 수면, 그러면서 쉴 새 없이 뿜어내는 아드레날린.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칭송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이 성공의 일부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위험신호다. 우리의 몸은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필요로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불안은 몸과 마음을 해친다. 일의 능률도 떨어뜨린다. 성과와 불안이 별개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압박감? 도전? 우리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불안이라는 감정은 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무명 선수에게 일약 스타가 된 브라질의 테니스 선수 구스타프 쿠에르텐을 만나보자. 프랑스 오픈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연거푸 상대했습니다. 경기를 할 때 상당히 긴장했을 텐데 그런 압박감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압박감이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놀란 기자가 다시 물었다. 무슨 말씀이죠? 그런 상황에서 압박감을 못 느끼다니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요? 그러자 쿠에르텐이 밝은 얼굴로 대답했다. 시합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어요. 뛰어난 선수들과 겨룰 수 있어서요. 자꾸 물으시니 생각은 해봤는데 압박감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를 둘러싼 기자들에게 압박감이란 현실 그 자체였다. 하지만 쿠에르텐은 달랐다. 그에겐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당당하게 겨룰 기회가 현실이었다. 그는 행복했고 마음껏 코트를 뛰어다녔다. 그런 마음에 불안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하지만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멈칫했다. 우승 소식이 브라질 전체를 휘어흔들었고 그의 인기는 하늘 높이 치솟았다. 승리에 대한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 후 2년 동안 그는 좀처럼 이기지 못했다. 경기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고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거듭된 패배로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을 때 그는 비로소 마음에서 부담을 떨쳐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마침내 프랑스 오픈에서 다시 우승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압박감과 더불어 성장해왔다. 어른들은 아이에게 종종 이렇게 말한다.
좀 더 똑똑해야 해. 어서 빨리 뛰어보렴. 그렇게 뒤쳐져 있으면 안 돼. 더 많은 기대가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다들 착각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압박감이 필수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우리는 떠밀려 간다. 하지만 압박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스스로 밀어붙이기를 멈출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비로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코칭을 위해 회사를 방문하면 임원들이 걱정스레 말을 꺼낸다. 직원들을 다그쳐 회사가 제대로 굴러갑니다. 다른 자리에서 직원들은 말한다. 어떻게든 무리를 해야 상사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박과 도전을 구분하는 것이다.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 상황은 도전이 된다. 도전을 할 땐 불안하지 않고 즐거운 기분이 들며 성공적으로 일을 마무리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부담을 느끼는 순간 그 일은 압박이 된다. 실패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스로를 짓누르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압박이 아닌 도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뚜렷하다. 도전을 할 때 우리는 집중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으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물론 압박을 느낄 때도 열심히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금세 지치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불안이 몸과 마음을 뒤흔들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스트코스트라는 회사에서 나를 초청한 적이 있었다. 영업부 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나는 말했다. 어떻게든 팔겠다는 생각으로 고객을 대하면 쉽게 지칩니다. 이 일을 하며 무엇을 배울까 생각하면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배움, 성과, 즐거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일은 압박이 아니라 도전이 됩니다. 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건 뜻밖에도 실적이 가장 낮은 팀이었다. 그 팀의 팀장이 팀원들에게 건넨 말은 이랬다. 일단 고객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봅시다. 우리 상품이나 경쟁사의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객에게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현장에 나가봅시다. 이 말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호기심을 갖고 즐겁게 도전해봅시다. 한 달 후 나는 그 팀이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섰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의사가 들려준 이야기. 의학 박사 에드 한젤리. 압박감의 강력한 유혹. 샘은 52세로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압박감이 그를 망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알아채지 못했다. 아내의 권유로 마지못해 진료실을 찾았을 때 샘은 불안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세를 겪고 있었다. 두통과 메스꺼움, 복통과 간헐적인 구토, 몸의 떨림 등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다. 암이나 뇌종양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될 거란 생각에서였다. 정맥 신체 검사와 종합 심리 검사를 함께 실시한 뒤 나는 샘에게 말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자 샘이 공격적으로 물었다.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결과가 정상일 수 있죠? 아무래도 과도한 압박감이 원인인 것 같아요. 이 말을 건네자 샘은 즉각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당시 샘은 자신이 느끼는 압박감이 업무의 추진력을 높여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자신의 전부를 일에 쏟아붓는 사람에게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모습이다. 그는 항공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걸핏하면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머물렀다. 압박감 없이는 성과도 없다고 여기는 듯했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신을 아드레날린 중독자라고 표현하면서 압박감이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고 믿는다. 그들은 말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압박감을 느낄 리도 없겠죠. 압박감은 내 성공의 증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다. 불안에서 비롯된 압박과 긴장에 우리 몸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압박과 긴장은 응급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려는 급격한 생명 반응이다. 필연적으로 화학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에게 코칭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달고하진 않았지만 샘은 수락했다. 일단은 불안으로 인한 증상들을 완화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샘은 정기적으로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압박감은 결코 경쟁력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행복을 빼앗고 일의 능률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샘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때론 거절도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샘이 말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이젠 할 일이 많아도 걱정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않고요. 행복하지 않으면 지금 하는 일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샘의 변화는 극적이지만 그리 드문 일도 아니다. 압박감의 유혹에서 벗어나면 건강은 저절로 회복된다. 샘도 마찬가지였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압박감의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 하지만 에너지는 금세 고갈되고 너덜너덜해진 몸만 남을 뿐이다. 지금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가? 환자가 처음 진료실에 찾아오면 가장 먼저 살피는 항목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또 다른 셈일지도 모른다. 다행스러운 건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몸과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온종일 내달리고 있다면 이제라도 잠시 쉬어가길 원한다. 스스로를 압박하는 일을 멈추면 어느새 행복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100%, 1000% 크게 동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책을 낭독을 하고 있는 북튜버지만은 책을 2권 집필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올해 10월 달에 또 다른 책 1권이 나오는데요. 이 작가들이 사실 원고를 출판사에 넘길 때 많이 압박감을 느껴요.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출간할 때 제 모든 원고를 미리 다 써놔요. 그 글을 뭐 짧게면 뭐 몇 개월, 길게면 몇 년이든 미리 다 저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여유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편하게 생각 정리를 하면서 글을 다 이미 다 적어놔요. 그리고 글을 다 쓰고 난 후에 출판사에 넘깁니다.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어떤 출판사에서는 저에게 작가님 저희야 이런 글을 같이 한번 해보죠 해서 출판 계약서 좀 주시고 사인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좀 책을 좀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이제 하는 출판사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좀 불안감을 느껴요. 압박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더 급해지고 최고의 퀄리티가 있는 글이 또 나오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크게 동감을 했습니다. 압박감 좋지 않습니다. 압박감을 받으면 불안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압박감의 온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오늘은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 지은이 티머시 골웨이 낭독을 해보았습니다.